자, 오늘 어, 설교는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 분석이다.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 혹은 설교를 들으시면 이미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서, 스포츠에 빠져서, 기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즐거움들에 빠져서 주의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회원들을 상대로 했던 강의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회복교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제가 가상화폐 쪽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종종 회복교회 카페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더 정확한 용어는 암호화폐인데요.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변질을 했다, 이제 멈춰라, 그러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분들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제가 회사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강의하려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쪽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강의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그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틀리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가 돈이 되니까 공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다시 반복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암호화폐인데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바로 원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한 저들의 핵심 코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가상화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본질, 그 핵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들으셔서, 지금 교회에서 가상화폐가 투기니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뉴월드 오더가 자기들이 이룩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보지 못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그들의 아젠다에 놀아나지 마시고, 분명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따라가는 불순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명에 맞게 그렇게 시대를 잘 파악하면서 분별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뭐 드론, 3D 프린터, 인공지능, 또 뭐가 있나요? 뭐 사물 인터넷, 그게 4차 산업혁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그냥 열매입니다. 열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어떤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냥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뿌리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 예를 들어서 죄라는 것이 있죠. 외부로 나타나는 뭐 술 취함부터 뭐 기타 성적인 죄악들, 기타 거짓말, 수군수군하는 것, 당을 찌는 것,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지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를 찍어내버리면 그런 열매들은 사라지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모릅니다. 그게 뭔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아닙니다. IoT가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 열매는 만물 초지능이다.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초연결되는, 그리고 초지능화되는 그런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이다.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침대와 장롱이 연결되고, 세탁기와 컴퓨터가 연결되고, 휴대폰과 텔레비전이 연결되고, CCTV와 자동차가 연결되고, 주유소와 역시 자동차가 연결되고, 이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사물, 모든 공간, 그것들이 전부 다 연결된 세상,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냥 인공지능일 뿐이고, 그냥 드론일 뿐이고, 그냥 3D 프린터일 뿐이고, 그냥 사물 인터넷일 뿐입니다. 핵심 코어는 연결이다.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기계화입니다.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요, 대량 생산입니다. 전기를 통한.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의 혁명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키워드는 뭐냐? 바로 초연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이런 것을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하면 뭐 3D 프린터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초연결된 사회입니다. 간단하죠? 제 설계의 특징은 참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인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여명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은 각 나라, 더 특별히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의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입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전략,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계획 등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리더 국가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각 나라의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 확인한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키워드를 넣어서 관련된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료를 꼭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애플과 같은 디지털 거인들, 그리고 GE, 제너럴 일렉트릭, 시멘스 등 다국적 제조업 기업들, 그들도 IoT,
사물 인터넷, IOE는 만물 인터넷입니다. IoT는 사물 인터넷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을 만들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 자료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들의 지금 말했던 독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구글, 애플, GE, 지멘스,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이 IoT와 인공지능을 지렛대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해서요. 결국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하나의 초연결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다시요,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 그것을 연결해버리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초연결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꿈꾸고자 하는 건 이들이 꿈꾸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연결 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요. 인간과 사물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 축적, 활용되는 만물 초지능 통신혁명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모든 인간과 사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그 기반 위에서 인류의 생활 방식과 사회의 경제 운영 방식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거대한 변혁의 총체,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나의 디지털 행성 시대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아날로그이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구동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이 뭡니까? 숫자 010101 이렇게 전자로 다 바뀌는 겁니다.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디지털 행성의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범 교수는 초연결사회 출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사회 출현과 함께 스마트 신인류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마트 신인류란 뭐냐? 몸에 기계 디바이스를 심어서 그걸로 인해서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스마트한 신인류. 인류가 한 번 더 진화한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성균관대학교 최재범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전력 투구하는 자료들인데요.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미국은 2012년도 11월 달에 산업 인터넷 전략을 발표했고요. 독일은 2011년 11월에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했고, 일본은 2015년 1월에 로봇 신전략 산업을 발표했고요. 중국은 2015년 6월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아젠다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플랫폼도 있고 추진 과제도 있고 기본 전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로 한 단어로 바꾸면 그냥 연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특별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이게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앞장서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11년도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을. 이들은 독일은 이미 다양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서 그 연구 용역을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은 2020년까지 5천만 개의 사람, 사물, 기계 부품, 그리고 프로세스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그런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5천만 개 사람, 사물, 기계 부품, 프로세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물과 연결된다는 것. 그거는 곧 사람이 사물처럼 기계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2020년까지 독일이 그것을 해내겠답니다. 이미 그러기 위해서 연구 용역까지 다 실행을 했고요. 각계 산업 전반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그런 사람들 쇠뇌 작업도 언론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쇠뇌 작업 역시 이미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2020년에 디지털 단일화 시장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죠.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어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인가? 우선 교육, 의료, 교통, 환경, 공공안전, 금융이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지능 인프라가 구축되고요. 여기에 더해 농업, 제조, 서비스, 4차, 5차, 6차 부품 산업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초연결지능 산업이 구축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 IoT, 그리고 5G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연결된 만물 초지능 통신망이 구축이 되고요. 그 위에 결제, 인증, 제어관리, 보안, 저작권, OS 이런 것이 역시 다 연결된 초연결지능 플랫폼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역시 초연결지능 인프라, 초연결지능 플랫폼, 초연결지능 산업, 만물초지능 통신망이 또 역시 하나로 묶이는, 또 역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국 만물초지능 국가가 되는 하나의 나라가요. 하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의 나라를 구축하는 모든 기반 플랫폼들이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그런 그런 나라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런 나라 하나가 우리나라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연결되고요. 중국도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고요. 미국도 하나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디지털로 하나가 된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와 연결되고 또 다른 나라와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전 국가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일본이 연결되고 멕시코와 한국이 연결되고 각 나라들이 지금 다 모든 원 서버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 나라들이 서로 연결되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원 월드 가버먼트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 월드 가버먼트.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상. 이제는 말로만 지구촌이 아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완전한 지구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원 월드 가버먼트가 되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연결돼서 결국 하나의 나라가 이 디지털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면 원 월드 가버먼트가 되면 그때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적그리스도라는 세계의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동안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무슨 드론이니, IoT니,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에 눈이 뺏겼어요. 뭐 커제나 이세돌 구단에게 뭐 인공지능이 이겼다, 바둑을 이겼다, 뭐 요런 정도. 여러분 그거는요 뉴월드 오더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뿌리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십거리로 던져주는 그런 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소.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은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뭐냐? 한 나라를 디지털로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 각 나라들을 다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나라들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전 세계가 터지는 200여 개의 나라를 하나로 붙여서 하나의 나라, 원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 세계 대통령,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짜놓은 플랫폼,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 아, 이제 곧 원월드 가버먼트가 나오겠구나. 아, 이제 곧 그 원월드 가버먼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보도자료에 보면요. 세계는 연결성, 규제 완화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 중이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제 우리도 조만간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초연결 사회, 그리고 초인류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원 월드 가버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인류를 지배할 건데 인류를 뭘로 지배할 것인가? 뭘로 지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당연 베리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베리칩, 짐승의 표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통제해야지 완전히 인류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월드 가버먼트가 되면 뭐합니까? 되면 뭐예요? 인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뭘로 통제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왜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히 틀어지어야지 그래야지만 인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겠지요. 그걸 위해서 이들은 뭘 만드냐? 원 월드 가버먼트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든 그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요. 원 월드 가버먼트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얘네가 만들기 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하드웨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매매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매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위해서 얘네가 무슨 짓을 하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이라고 했죠. 초연결에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내 정보가 털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나옵니다. 자동차와 도로 표지판과 뭐 신호등과 그리고 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때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해커가 여러분 자율주행차의 코드를 해킹해서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의 차를 중앙선을 침범하게 확 틀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위험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건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그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이 연결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이 다 연결된 게 3월 인터넷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홈쇼핑을 보다가 좋은 물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 거기 보면 080 뭐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는 그 텔레비전 안에서 방송이 나오면요. 그 텔레비전 안에 여러분 계좌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요. 직접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텔레비전의 코드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결제가 바로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요. 모든 것이 연결돼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텔레비전을 해커가 해킹한다면 홈쇼핑 정보에서 코드를 넣을 때, 비밀번호 이런 것을 넣을 때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의 계좌가 해킹돼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게 이끌어갈 거라니까요. 공포심을 막 자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뭔가를 해야 돼. 내 정보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터넷이나 혹은 이런 광고 봤습니까? 집에 카메라를 놓고 애완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심심해하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멍멍 짖고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 해커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해킹해서 여러분이 씻는 거,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그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린다면 자칫 여러분은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인데 여기서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 개인정보가 털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냐? 초연결을 해놓고 왜 개인정보가 털린 것을 두려워하게 하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인류를 지배할 핵심 어떤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개인정보가 털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이런 기술, 이런 위험한 것을 만들어 놓고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해킹으로 인류를 두렵게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정반합 전략입니다. 뉴월드는 늘 정반합으로 자신들의 아젠다를 이룩하죠. 똑같습니다. 다시요. 초연결 사회를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킹 등을 통해서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인류는 블록체인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 블록체인을 쓰면 나중에 이것이 짐승의 표로 바뀔 수 있는 미래 화폐인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있는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뭐냐? 바로 얘네가 이런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원 월드 가버먼트로 만드는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류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 만들어서 결국 인류가 가상화폐라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류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상화폐는 결국 나중에 짐승의 표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 월드 가버먼트라는 플랫폼 하드웨어 안에서 가상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다가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인류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 구축된 세상, 그게 바로 짐승의 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있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블록체인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존에 해킹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지금 인터넷이 해킹이 많은 이유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서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본이다 보니까 그걸 복사해서 나눠줄 때 위조 그리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원장에 기록을 하면요, 수천 개, 수만 대에 퍼져 있는 컴퓨터의 동시에 원장이 동시에 다 날아갑니다. 동시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바꾸고 위조하려고 해도 원본이 전 세계 그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변형시킨 하나가 내가 A라는 것을 변형을 했으면요, 지금 A만이 전 세계 컴퓨터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A1을 바꿔도요, 다른 A 9999개는 원본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가지고, 야, 왜 너만 틀려? 너는 인정 못 해주겠어.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위변조가 대단히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해킹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킹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어도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해커가 갖고 있으면 그냥 다 털려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체 인증을 도입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은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해킹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인류는 뭐만 걱정하면 되냐? 아이디 패스워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잘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가장 안전한 생체 인증을 하자.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아까도 말했죠. 원 월드 가버먼트라는 하드웨어가 구축된 세상 안에서 이제 인류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지막 뭔가를 만들기 위한 그 시스템이 짐승의 표를 찍는 건데, 그 짐승의 표를 찍기 위해서 생체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몰아가기 위한 그 전략들이 지금 하나씩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보시면 알겠지만 검증된 거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고 이들을 사슬처럼 연결해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로 모든 가상화폐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죠.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와 한 몸입니다.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거든요. 블록체인 이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안의 위험성을 블로킹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핵심,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블록체인을 구동시키는 핵심 연료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한 몸입니다. 결국 어둠의 세력은 인류가 가상화폐를 쓸 수밖에 없는, 기존의 신용화폐, 기존의 현금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를 쓰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현금이 왜 사라져야 되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료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통일되는 원 월드 가버먼트라는 거대한 플랫폼, 거대한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현금을 써버리면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매매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현금을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월드 가버먼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빚 좋은 개살구아닙니까? 그래서 원월드 가버먼트에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진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화폐를 잡아야 됩니다. 화폐를 통제해야 됩니다. 화폐를 통제하려면요, 현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현금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 컴퓨터로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전부 다 전환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화폐를 안 쓰고 현금을 안 쓰고 디지털 화폐만 쓰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만든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반드시 짐승의 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가상화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막 투기를 하고 막 엄청난 억수로 막 큰 돈을 벌고 물론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오해를 또 날 건데. 왜냐면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100% 지금 이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그 짐승으로 바뀌려면요. 일단 모든 나라가 원 월드 가버먼트는 하드웨어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짐승의 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원어가 파스입니다. 파스. 올이에요.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 한국에만 짐승의 표를 씌우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 안 맞는 겁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짐승의 표를 찍어서 그걸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동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전부 다 연결되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선순위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짐승의 표를 보는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아닐 수 있지요. 제가 뭐 완전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시스템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총체적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이제 100%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원 월드 가버먼트로 된 이 안에서 디지털 화폐로만 거래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 세상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열리는 거죠. 저는 언제 원 월드 가버먼트가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언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표를 심어서 강제하는 그런 세상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게 몇 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 년 동안 그게 늦어질 수도 있고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것을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뭐 기타 뭐 짐바브웨이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신용화폐 시스템의 붕괴에 의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 애처롭지만 자기 아내에게 부자에게 몸을 팔아서 먹을 걸 사와라 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 그 나라 국가가 무너진, 국가 화폐가 무너진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세상, 그런 삶만은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로 엄청난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얘네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기존의 어둠의 세력들이 앞으로 세상을 하나로 통제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걸 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깨달았잖아요. 어쨌든 제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용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좀 가지고 놀면 안 됩니까? 우리는 늘 그들이 가지고 노는 꼭두각시가 되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꼭두각시로 좀 부려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가상화폐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습니다. 뉴월드 오더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그동안 우리 이용만 당해왔는데 이 기회에 한번 가지고 놀아봅시다. 뉴월드 오더즈. 어둠의 세력 중 걔네 생각을 아니까 얘네 전략을 아니까 그 머리 꼭대기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들이 있으면 그걸로 선하게 우리 주위에 좀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농어촌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자녀들은요, 고등학교를 못 보냅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들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놀면서 이들이 만든 시스템을 우리들 뜻대로, 우리들 뜻대로? 아니, 이건 전, 뭐라고 말할까? 또 오해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들 머리 꼭대기에서 한번 우리가 쥐락펴락 한번 해보면 이 시스템을 알면 그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알잖아요. 시스템을 우리가 얘네가 어떻게 할 것이 큰 그림을 알잖아요. 지금 큰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는 그 안에서 떨어지는 반사 이익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들이 좀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반드시 11조 좀 하시고 회복교회 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시스템 위에서 놀면서요. 누구 못지않게 벌고 있습니다. 이미. 회복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안 굶어 죽습니다. 제법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교회 11조라고 저 11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저 11조 교회하라고 한 말, 11조를 교회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 관심, 관점, 거기에 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히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욕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구촌이 모두 다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보안입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완벽한 보안은 블록체인이고요. 블록체인은 반드시 가상화폐라는 연료가 있어야 구동됩니다. 결국 가상화폐는 인류를 통제하는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트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가상화폐가 인류를 통제하는 짐승의 표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신용화폐를 대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경제적인 베네핏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나 인도를 통해서 자국의 화폐가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을 살리는 경제적인 베네핏을 주는 건 역시 암호화폐다라는 것은 익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큰 위기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연구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은 살지 않기를. 그렇게 이용하다가 이게 진짜 짐승의 표로 바뀌면 그때 던져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던지는 것은 지금 투기니 뭐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투기니 뭐니 거품이니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되니 그런 말로 터부시하기에는 이미 사회 시스템이 암호화폐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강의를 잘 새겨 들으셔서 이 전체적인 짐승의 표가 오는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플랫폼을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끊임없이 짐승의 표가 나타날 그 시기들을 여러분이 깨어서 지혜 있게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인류를 지배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저들에게 그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전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새겨 들을 것이 있다면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그리고 성경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